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어 성취 질문입니다. 네, 우리 꿈 마스터 클래스 이제 오늘이 진도로서는 마지막 강의예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만족을 얻는가인데, 어, 여정 그리고 과정에 만족을 얻는가. 국어는 fulfillment, 영어로는 이제 fulfillment라 그래요. 그래서 만족, 그리고 성취. 근데 특별히 과정 가운데서 만족을 얻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완성이 되고 결과물이 얻어지고 수익이나 유익이 얻어졌을 때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 그 과정 자체에도 만족할 것인가? 그렇죠?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성공과 마주하게 된다.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족을 얻고 감사함을 누리고 하는 것이죠. 내 꿈을 향해 일하는 것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을 이루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바로 그 과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는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에 이제 가는 그 어떤 여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목적지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우리 한국 분들 이제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빨리 나와서 이제 여기 굿스팟이니까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여러분 그 여정 자체에도 그러니까 여행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비행기표를 끊고 어디를 갈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또 호텔도 예약하고 그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소함,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정의 즐거움. 그렇죠? 꿈의 도달을 넘어서 여정이 가치가 있습니다. 꼭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여정은 가치가 있고 그래서 여정이 곧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어, fulfillment, 완전히 충족하고 이룰 것이냐 아니면 또 좌절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들이 꿈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좌절감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어쩔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꿈의 구상과 실현 사이의 간극, 두 사이에 이제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경사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히말라야도 이제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려는 내 자신.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지금 꿈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여정이 꿈이고 꿈이 여정입니다. 저는 이거를 목적지에 이루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이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도 꿈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사실은 꿈이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할 꿈들을 꾸는 것도 꿈이고요. 그래서 어, 제가 뭔가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걸 넘어서 지금 이 자체가 꿈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뭔가 빨리 이루려는 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뭐 리더십을 가르친다 그러면 저 리더십 잘 가르치는 또 아니면은 뭐 좋은
유명한 강사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깊이 있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우면서 또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더 좋은 꿈이고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부족한 게 있죠. 뭐 다른 이제 밖에 나가면은 삐까뻔쩍하게 자기를 마케팅하고 또 막 다양한 온라인 기술적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리더십을 가르치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성과를 내게 하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막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네, 비교가 나에게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지만 좌절시키는 동기부여라면 그걸 넘어서 자극을 시키는 동기부여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아프리카 뒷길로라는 이제 책에도 보면 이제 챕터가 있는데 제클린 노보크라즈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성취감을 어디서 찾았냐? 예전에 이분이 이제 미국의 체이스라는 은행, 그쵸? 월스트리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가족 자체가 이제 좀 그 부유한 집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성취감을 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극빈층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진 거예요.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소액금융 지원자 돕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빵집 흑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게 되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가 출신이고 하니까 이제 이 돈을 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비영리 재단들을 만들고 비영리도 만들고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서 어, 투자자도 모집하고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깊이 있게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창조하는 자본의 힘과 변화를 창조하는 사업의 힘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사업의 힘과 지속성을 자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도네이션 하는 그냥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민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세운 어큐먼 펀드가 바로 빈민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이제 뱅커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어, 은행, 은행으로서 또 펀드로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면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기업 18곳에 2천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의료, 수로 같은 거 관련해서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탄자니아의 모기장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파키스탄의 공영주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다양한 자기의 예전의 경험들을 살려서 이런 투자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지, 저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여인의 이제 여정의 길들을 읽으면서 참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여튼 재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살려서 또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꿈을 이룬 사람은 첫 번째, 꿈과 그것이 실현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상상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결국 꿈을 상상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과정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정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빠진 거죠. 시간이.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주의적인 사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착착 계획대로 데려간다면 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인 사고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자체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꿈이 클수록 그 간격도 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짐 콜린스와 이제 어, 제리 포라스라는 사람이 쓴 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제가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이네. 네, 음,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책에 보면 크고 위대하고 대담한 담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기업은 Build to Last라는 책이네요. Build to Last. 예, 영속하기 위해 지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uild to Last. 음, BHAG. 그러니까 비전 기업들 100년 이상 계속 존재하는 그 비전 기업들은 크고 위대하고 담대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꿈이 클수록 크고 위대한 목표가 있죠. 근데 그 간격도 넓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자기가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장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그걸 향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죠. 결국엔 점진적으로 그것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조치는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은 더 잘하는 사람이 더 그런 거를 더 빨리 아니면은, 대신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꿈에 가까이 갈 행동들을 정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평가한다. 세 번째는요,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길을 과정,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 꿈을 꿉니다. 당신이 여행을 하는 동안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여러분 여행을 하잖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또 뭐 배낭여행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면서 에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제 후회도 하죠. 그때 이제 나름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가가지고는 여기에 예약을 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이러면서 피드백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지? 그리고 누구와 동역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여행 중에 당신 자신과 과정에 대해 어떤 배움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의 이제 지금
이게 나눔입니다.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서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함께 그거를 이뤄갈 드림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 방글라데시에서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걸어갈 한국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성취한 사람은 여행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한 걸음. 지금 여정에서 어떤 고군분투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의 성장 부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음, 방글라데시 안에서는 이제 저는 책을 이제 인파워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썼지만 한국에는 아직 지금 쓰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고분분투예요. 지금 멈춰져 있어요. 이게 숙제를 해나가는 거는 제가 제 시간에 하려고 했으지만 제가 제 스케줄을 매니지하고 제가 제 스케줄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거는 더 힘듭니다. 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거나 뭔가 푸시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의 부족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고분분투의 측면에 있습니까?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탐욕.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면서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조급함과 탐욕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 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도전을 시도한다든지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취한 사람들은 틈새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조금씩 뭔가 성취감을 느낄 만한 피드백을 받으면 좋죠. 이거 잘했어. 뭐 우리가 학위 과정 가운데 있으면은 교수님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만큼 점수에 따라서 내가 피드백을 받으면 좋다. 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중 당신이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딱 맞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걸 찾아보시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발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삶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자연의 균형 법칙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고분분투 중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과 생명과 자유와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는 거 이제 그런 보람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언덕의 정상에 오르고 나서 앞으로 올라야 할 언덕이 더 많다는 비밀을 발견했다. 나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를 둘러싼 경치를 감상하고 내가 올라온 길을 돌아보았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므로 그저 잠시 동안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을 위해 지체 없이 출발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의 산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음, 경쟁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입니까? 네. 아니면은 음, 뭔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중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은 꿈을 이루기 위한 탐구를 왜 중단하셨습니까? 네, 저는 탐구를 중단 안 하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공한 많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든지 옳은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옳은 일을 선택하세요. 여정을 즐겨라. 자신의 일을 즐긴다면 일을 한다고 생각된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즐기니까?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나요? 그쵸?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행 자체에 감사함과 만족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거죠. 안정권 넘어서는 노력도 힘들고 하기 싫은 일 아닌가요? 그래도 즐겨야죠. 이 로키라는 영화에 보면 로키가 어 이제 그 다른 그 뭐지 상대편과 굉장히 반대쪽에서 훈련도 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하이 퀄리티 훈련들을 받고 하는데 로키는 좀 열악한 상황에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목표 자체도 내가 이제 링에서 버티기만 하자. 중간에 쓰러지지만 말자 하면서 어거지로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도 없었어요. 예, 내가 이걸 꼭 승리하겠다. 뭐 헤비급 챔피언이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로키 발보아에 보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가 않구나.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그 대신 내가 이 여정을 견디면서 맷집이 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음 편에 챔피언에게 도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도 어, 좀 조급함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탐욕만 좀 내려놓으면 결국 그 가능성에 그거는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뭐 중간에 장애물이라든지 뭐 아픔이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와닿습니까? 꿈과 실현의 차이를 알고 있고 꿈이 클수록 감격도 넓고 여정 중에 꾹꾹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격을 살아가며 새로운 발견을 하고 삶에 좋을 때 나쁠 때 자연 균형 법칙을 받아들인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고 답을 적어보세요. 우리 곽유영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앞에 문장이요. 네, 여행과 여행과 목적지. 네, 여행과 목적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아는 정도? 당신의 꿈이 걸릴 것 같은 시간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무엇인가? 꿈의 탄생과 그 실현 사이의 틈새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성취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꿈을 추구하면서 성취감이 한 인격체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만약 그것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조정을 하기 위해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꿈을 추구하는 것이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게 하는가?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실패가 성공을 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과거에 너무 이상적이었습니까? 이상적이었음을 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취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취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어,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피드백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10과 의미 질문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10과 의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나의 꿈이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은 당신에서 인생에서 당신을 성공하게 한 어떤 꿈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success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significance를 추구하십니까? significance. 이거는요, 의미 있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심장한 삶. success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나의 번영,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는 궁극적인 만족을 마지막 말년에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롭고 혜택을 입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해결이 된다면, 또 구조를 받는다면, 또 구원을 받는다면, 또 힘을 얻는다면, 위로를 얻는다면, 그렇죠?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다양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꿈은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의 적용이에요. 예,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정답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답을 쓰세요. 아셨죠? 제 거 받아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것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을 쓰세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어떤 키워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임파워, 그리고 임파워의 7가지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냈고, 또 제 스스로 생각해내기도 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제가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되고 받게 된 거였죠.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보셨죠? 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1759년생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하면 생각나는 게, 과거 그때 영국이 노예 상선, 노예 상선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죠. 노예 무역, 그렇죠? 노예 무역. 근데 1784년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살다가 1784년에 대변화를 겪습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그리고 죄나 세상의 악함,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부조리, 뭐 자신에 대한 악함을 먼저, 이기심 이런 거를 먼저 또 보게 됐고요.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아픔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라는 라벨을 붙여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창조자 신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다.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윌버포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회에서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드는데 헌신해야겠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고 20년을 그 법안 상정을 하고 법안을 이뤄내는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하고 국회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 통과가 되고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은 숨을 거둡니다. 참 이제 뭔가가 정말 부조리라든지 악이라든지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요? 역사가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이런 목회자 그런 분들이 격려하는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죠? 우리 써니님 마이크 잠깐 키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선생님께 신의 권능이 선생님을 온 세상과 맞서는 단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영국 종교계와 인류의 수치인 극악한 무리의 반대 속에서 선생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선생님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반대하는 세력과 악의 무리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 편이라면 그 누가 선생님께 반대하겠습니까? 그들을 합쳐봐야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태양 아래 가장 사악한 것인 노예제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의 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한 아프리카인이 쓴 책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백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는 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 식민지 미국에서는 백인에 맞서는 흑인들의 서약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또 있습니까? 인도자인 주님께서 선생님을 이 실현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것 존 웨슬리. 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을 당했을까요?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뭐 국회라든지 우리도 이제 서로 이권이 맞서는 그렇죠? 정치라든지 이권이 맞서는 일 하면은 정말 사람의 목숨을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conspiracy 그런 음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겪어가면서 이거를 해냈을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투철한 사명감, 어떤 소명,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올곧은 의지,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두렵지 않은 불굴의 용기, 신족, 확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 의미 있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인류를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단계별로 답변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ignificance, 의미, 중요한 일이라는 그 컨셉을 두고 한번 1단계로서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룬 결과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써보세요. 네,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의지, 열정, 노력, 공감, 동력 의지 등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일은요, 나 자신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면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어야겠죠. 뭐 자립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선한 의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이것도 업그레이드된 굉장히 의미 있고 선한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나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동역해 주시지요. 도와주시지요. 이런 걸 보완해 주시지요. 함께 도전해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후원해 주시죠. 지지해 주시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 맥스웰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가지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 맥스웰이 티칭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중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청중에게 티칭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글을 쓰려면요, 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글을 읽고 지지자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인류의 고전 사상가들 그리고 고전 띵커들 이런 사람들도 저의 생각들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용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그걸 또 파일링하고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쓰고 또 질문하고 예, 이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으면 나도 따라할 거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 여러분 읽고 파일링 생각하고 쓰고 질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6번째로 한다면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적용한다. 그리고 적용하고 안 돼? 그럼 다시 그걸 피드백 얻어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아주 도전적인 말을 했어요. 남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은 살 가치가 없는 날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한번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조그만한 시도가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신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단계가 쭉 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의미 있는 꿈을 타인과 함께 이루고 싶다면 그들이 나의 꿈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한 값진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꿈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와 그들의 가능성이 모두 커지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은 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보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강이지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타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하고 대가로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하는 꿈이 존 맥스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든 또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가치를 더해줬는가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해주었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올 때 당신은 울었지만 세상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웃고 세상이 울기를 바랍니다. 중동 지방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지금 우리 마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삶의 각 국면의 질문들이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맥스웰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렇게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타인과 함께 꿈을 쫓는 것은 함께 실천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승리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전부이다.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여기 뭐 건질 만한 게 없네. 이 정도의 생각에서 이제 여기 이 공동체를 위한 나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목적의식은 곧 꿈을 실현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다. 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예전에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책에 제가 쓴 리더십 책에도 인용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인류를 생각했던 사람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보고서는 반박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님도 계셨고 이순신 장군님도 계셨고 또 뭐 을지문덕 예전에 다양하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을 생각해 보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의 어떤 보호, 방어, 지키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를 생각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길러지는, 그쵸?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그런 리더를 기르고 싶은 열정들이 생기게 됐던 어떤 계기였던 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꿈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결국 꿈이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거에 국한돼 있다면 지금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조정이라든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의 꿈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난 지 175년이 더 지났지만 그의 꿈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꿈이 타인에게는 이롭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이롭다면 그 꿈은 당신이 죽고 나서 단 5분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더 나은 희망과 성취의 정신으로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당신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심부름을 잊으면 스스로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꿈이 순차적으로 성숙할 때 적절한 순서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플로렌스 리타워라는 작가분이 이제 쓴 글에 나오는데, 예, DPWRS 이렇게 표현을 했죠. Dare to Dream. 꿈에 도전하고, Dare to Dream은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자신의 쾌적한 환경과 상황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꿈을 준비한다. Prepare the dream. 그래서 셋업을 해 나가는 거죠. 꿈을 위한 셋업 장을 만드는 겁니다. 시작이 좋은 것은 다 좋다. 준비는 당신의 꿈에 기회를 준다. 꿈을 옷 입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네. Where? 꿈은 삶에 더해진 부산물이 아니다. 네. 삶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삶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영감을 받아서 또 정말 추구하는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옷 입느냐.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그 삶의 여정을 하다가 이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리페어라고 하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애정을 기울이며 보살펴야 한다. Repair the dream.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꿈을 공유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달해라.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꿈을 이루라. 꿈이 차이를 만듭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미 질문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의미 질문 빌소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적용과제 의미 질문 1에서 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답을 적어 보세요. 왜 이 꿈을 이루고 싶은가? 이유를 얼마나 아는 정도. 당신의 꿈이 생존, 성공 또는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꿈을 실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추구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꿈을 어떻게 바꾸거나 확장할 수 있는가? 5년, 10년 또는 50년 후의 꿈의 성취는 어떻게 중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꿈이 더 오래 지속되게 되는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대의를 꿈꾸는 부분이 있는가? 꿈을 이룰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숙제. 위의 질문을 평가 후 점수를 적고 위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이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구체적으로 적고 포스팅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의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마지막 말년에 가서도 그것이 가치 있는 꿈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이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네, 마클은 여정이고요. 수료식 및 보너스 특강은 다음 주에 2월 16일에 진행됩니다.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보너스 특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중간중간에 넣어서 한번 통합하면서 또 추가 더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라이브에 참여했다, 녹화 시청을 했다 이런 거 표시해 주시고 숙제는 여러분 완료시 V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눔짝과 적용 나눔했다. 그러면 이렇게 V 표시해 주시고 페이스북 혹은 단톡방에 적용의 글을 올렸다. 예,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적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영문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고 하시면은 그리고 수강 후기 3가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이거에 배우고 성장한 점, 다음 마클의 건의사항, 업그레이드 바라는 점, 그 다음에 타인에게 혹시 추천하고자 하는 마클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현재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마클은요. 배움 마클과 이제 셀프 리더십 마클이 남았는데요. 저는 여기를 먼저 가고자 합니다. 예, 셀프 리더십 마클, 리더 마클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먼저 하고 이거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이제 마클 과정이고요. 예, 영어로도 제가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같습니다. 보너스 특강은 지금 이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는 리더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기독교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쓴 책, 이 책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는 곧 리더 양성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교회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수님이면서도 실천가죠.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완공하라. 모델하우스 구경하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수준 높은 질문은 수준 높은 삶을 만든다. 여러분 G12 회의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 인터뷰 시간을 오바마가 줬다 그러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자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절반 이상은 이기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다고 하고 또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이끌어 갈까? 리더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무능한 리더와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변화에 맞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답을 알고 싶다. 빨리 답을 알고 싶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답을 알잖아요. 그러면 시시해. 뭐 다 아는 거였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뭐 나도 다 생각해봤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나만의 답을 이끌어가는 과정, 답을 만들어가고 찾아내는 과정, 사실 우리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리더 마스터 클래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책으로는 이제 존 맥스웰 리더십의 법칙 2.0 이거는 온라인
이북도 있고요. 오프라인 북도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작년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는 500불 이상 하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한 강의당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3월부터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내용들은요. 영향력의 법칙, 우선순위의 법칙, 인격의 법칙, 변화의 법칙, 문제 해결의 법칙, 태도의 법칙, 섬김의 법칙, 비전의 법칙, 자기훈련의 법칙, 성장의 법칙. 네. 그래서 이런 교재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